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고층 빌딩 사이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38층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한 남자가 있었죠. 그의 이름은 아리프, 말레이시아 출신의 무역 컨설턴트였습니다. 20년간 아세안 시장을 지켜본 그는 지금 한 가지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동경했던 일본 제품들이 더 이상 왕자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변화, 그리고 한국이 어떻게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리프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20년간 무역 컨설팅 일을 하고 있죠. 1. 상황 소개 앤드 배경 설정.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집은 완전히 일본 제품 천국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소니 텔레비전이 자랑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고 부엌에는 파나소닉 냉장고가 웅장하게 서 있었죠. 아버지는 캐논 카메라로 가족 사진을 찍어 주셨고 어머니는 토요타 자동차를 몰고 시장을 다니셨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문구만 봐도 가슴이 벅찼어요. 그것은 품질과 신뢰의 상징이었거든요. 아시아 전체가 일본을 우러러보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면서 무역에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사실 일본 기업들의 성공 스토리에 감명받았기 때문이었어요. 졸업 후 무역 컨설팅 회사에 입사해서 주로 일본, 한국, 중국 기업들의 아세안 진출을 도와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당연히 일본 기업들의 의뢰가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들은 자신만만했어요. 우리 제품이면 충분하다. 품질이 증명해 줄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어요. 시장에서 일본 제품을 찾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경기 침체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 제품들이 일본의 자리를 빠르게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 제품들의 약진이 눈에 띄었어요. 2010년대 들어서면서 이런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2. 갈등의 시작. 2023년 말 제게 큰 프로젝트 하나가 맡겨졌어요. 말레이시아 최대 유통업체 중 하나인 아시아 메가 마트에서 가전제품과 생활용품 공급업체를 새로 선정하는데 일본, 중국, 한국 브랜드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달라는 의뢰였죠. 3개월간의 조사 끝에 나온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경했던 일본이 더 이상 1위가 아니었어요. 품질 면에서는 여전히 우수했지만 가격 경쟁력에서는 한국과 중국에 밀렸고 무엇보다 브랜드 파워에서 큰 차이가 났어요. 젊은 층에서는 일본 브랜드보다 한국 브랜드를 더 선호했거든요. 삼성과 LG는 이미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었고 화장품 쪽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같은 한국 브랜드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음식 분야에서도 한국 김치, 라면, 과자들이 인기였죠. 중국은 또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샤오미, 화웨이 같은 브랜드들이 엄청난 차별력과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었어요. 가격은 일본의 절반 수준이면서도 기능은 크게 뒤처지지 않았거든요. 반면 일본 기업들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제품의 품질을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다라는 식의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죠. 시장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저는 큰 변화의 물결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3. 문제 발생 앤드 사건 전개. 드디어 보고서 발표 날이 왔어요. 컨퍼런스 룸에는 아시아 메가 마트 임원들과 함께 일본, 한국, 중국 기업 관계자들이 모였죠. 제가 조사 결과를 하나씩 발표할 때마다 일본 측 임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특히 젊은 소비자층에서 한국 브랜드 선호도가 65%로 일본의 23%를 크게 앞선다는 데이터를 보여줬을 때 일본 기업 대표가 불쾌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아리프 씨, 혹시 조사 방법에 오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세안 지역 소비자들은 여전히 일본 제품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당신이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실제로 쇼핑몰을 직접 돌아다니며 확인한 결과라고요. 화장품 매장에서는 한국 브랜드 코너에 젊은 여성들이 줄을 서고 있었고, 카전 코너에서는 삼성과 LG 제품들이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진열되어 있었다고 말이죠. 심지어 과일 코너에서도 일본산 사과나 배보다 절반 가격인 한국산 과일들이 맛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더 인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일본 측은 여전히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진짜 품질을 아는 소비자들은 결국 우리를 선택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안타까웠거든요. 반면 한국과 중국 기업 관계자들은 진지하게 제 설명을 들으며 더 자세한 시장 분석을 요청했어요. 이런 차이가 바로 현재 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4. 해결의 실마리 앤드 깨달음. 발표가 끝난 후 며칠 뒤 한국의 중소기업 CEO와 개별 미팅을 갖게 되었어요. 김 대표라고 불리는 50대 남성이었는데 생활용품을 만드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분과의 대화는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아리프 씨,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일본처럼 명품 브랜드로 인정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절실했죠. 품질은 기본이고 마케팅, 디자인, 현지화에 정말 목숨을 걸었습니다. 김 대표는 계속 설명했어요. 우리는 각 나라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끊임없이 연구했어요.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색깔, 디자인, 기능을 파악해서 제품에 반영했죠. K-팝, K-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큰 도움이 됐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무릎을 쳤어요. 맞아요.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제품만 파는 게 아니라 문화와 감성을 함께 팔고 있었던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한국 화장품을 쓰는 이유도 단순히 품질 때문만이 아니라 K-뷰티 문화에 대한 동경 때문이었죠. 김 대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품질이 따라오자 자연스럽게 아시아 사람들이 우리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도 신뢰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 순간 저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진짜 경쟁력은 단순한 제품 품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에 있다는 걸요. 한국은 그걸 해낸 거였어요. 5. 현실 확인. 그 후 저는 직접 발로 뛰며 시장 조사를 더 자세히 해봤어요. 쿠알라룸푸르의 대형 쇼핑몰들을 하나씩 돌아다니면서 실제 소비자들의 반응을 확인해봤죠. 결과는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롯데마트에서 만난 30대 주부시티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제품들이 디자인도 예쁘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특히 화장품은 제 딸이 K-팝 스타들이 쓰는 거라고 해서 사달라고 조르거든요. 카전 매장에서 만난 20대 대학생 아흐마드 군은 삼성 스마트폰 쓰고 있는데 정말 만족해요. 일본 제품보다 기능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거든요 라고 했어요. 심지어 50대 아저씨도 요즘 한국 드라마 보는 재미로 살아요. 드라마에 나오는 제품들이 궁금해서 한국 것들을 찾게 되더라고요 라고 하더군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일본 제품에 대한 반응이었어요. 일본 제품이 품질은 좋지만 너무 비싸요. 요즘은 한국이나 중국 제품도 품질이 좋아져서 굳이 일본 걸 살 이유가 없어요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죠.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했어요. 마트에서 실제 매출 데이터도 확인해 봤는데 놀랍게도 한국 제품들의 매출 증가율이 일본을 크게 앞서고 있었어요. 화장품 부문에서는 한국 제품이 60% 이상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고 카전 부문에서도 한국과 중국 제품이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었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아시아 시장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걸요. 6. 최종 보고서 작성.
모든 조사를 마친 후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간의 치밀한 분석과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한 결론이었죠.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브랜드 교체가 아니라 소비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과거에는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라벨 자체가 품질 보증서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실질적인 가치와 감성적 만족을 동시에 제공하는 브랜드가 선택받고 있다. 특히 한국의 성공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어요. 첫째, 품질 향상과 동시에 가격 경쟁력 확보. 둘째, K-팝, K-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와 연계된 브랜드 마케팅. 셋째, 현지 소비자 니즈에 맞춤화된 제품 개발. 넷째, 젊은 세대를 겨냥한 디지털 마케팅 전략. 반면 일본의 쇠퇴 원인도 분석했습니다. 과거 영광에 안주하여 혁신 부족, 높은 가격 대비 차별화된 가치 제공 실패,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대한 이해 부족, 아시아 시장에 대한 관심과 투자 감소 등이었죠. 중국의 경우는 또 다른 양상이었어요.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과 빠른 기술 발전, 대규모 투자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가 주요 성공 요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아시아 소비자들은 더 이상 메이드 인 재팬만을 맹신하지 않는다. 그들은 합리적 가격, 우수한 품질, 그리고 문화적 감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한국 제품의 더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고 정리했어요. 7. 보고서 발표 앤드 반응. 최종 보고서 발표 날 회의실 분위기는 첫 발표 때와 사뭇 달랐어요. 아시아 메가 마트 임원들은 물론 각국 기업 관계자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제 발표를 들었죠. 향후 5년간 아세안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점유율은 현재의 35%에서 5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일본 제품은 현재 28%에서 15%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일본 측 관계자들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명확한 데이터와 근거가 있었거든요. 대신 한국 기업 관계자들은 매우 진지하게 질문을 쏟아냈어요. 어떤 제품군에서 가장 큰 성장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지화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바로 한국 기업들의 강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아시아 메가 마트 CEO는 발표가 끝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분석입니다. 우리도 이런 변화를 체감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된 보고서를 보니 확신이 서네요. 앞으로의 사업 전략을 수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3개월간의 치열한 조사와 분석이 결실을 맺은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시대의 변화에 대한 복잡한 감정도 들었죠. 제가 어릴 때 동경했던 일본의 몰락과 한국의 부상을 직접 목격하게 된 거니까요. 8. 감정적 결말 앤드 깨달음. 보고서를 모두 마무리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부모님과 함께 전자제품 매장에 가면 항상 일본 코너가 가장 화려하고 사람들로 붐볐었거든요. 아버지는 일본 제품은 비싸지만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자랐죠. 하지만 지금 제 집 거실을 둘러보니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75인치 삼성 QLED TV가 벽면을 장식하고 있었고 주방에는 LG 냉장고와 세탁기가 자리 잡고 있었죠. 심지어 제 딸 아이샤는 거실에서 블랙핑크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어요. 화장대에는 한국 화장품들이 가득했고요. 이 모든 변화가 불과 2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딸의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시대가 변했구나. 이제 아시아의 중심은 한국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변화가 아니라 문화적, 감성적 변화라는 걸요.
한국은 제품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 그리고 젊음의 에너지를 함께 팔고 있었던 거예요. 아시아 젊은이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잘 사는 이웃나라 정도가 아니라 되고 싶은 나라, 닮고 싶은 문화가 된 거였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 10년 후 제 딸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어떤 세상이 될까? 아마도 한국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목격한 아시아의 선택, 한국이 빛나다의 진짜 의미였어요.